안녕하세요. 프로페셔널 비기너의 제이슨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첫 비디오를 찍네요.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첫 비디오부터 뭔가 좀 잘하고 싶어서 뭔가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다 접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카페에서 인트로 영상 찍습니다. 영상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조명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이크는 원래 있던 거라서요. 그냥 이거 쓰고 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취미가 있으세요? 네, 그게 제 채널에서 할 컨텐츠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취미를 정말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보통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취미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보통 바빠서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전에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없으니까 혼자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취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시죠? 네. 저는 그게 엄청 잘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좋아하는 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취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취미 얘기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맛집 가는 거 좋아하고 예쁜 카페, 디저트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아니면 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운동을 하신다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요즘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게임 하시고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경우가 있으세요. 그게 일단 정기적으로 하는 좋아하는 일이긴 하죠. 근데 그게 취미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게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방 많이 보시잖아요. 김준현 씨가 먹방 할 때 보면 뭔가를 먹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철학이 있고 뭘 먼저 넣어야 되고 뭘 먼저 먹어야 되고 면은 끊으면 안 되고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먹방을 많이 보진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는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되게 큰 의미잖아요. 맛집에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냥 맛있는 거 먹어서 좋다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걸 취미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을 하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를 즐기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그게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흥이죠. 유흥. 우리 삶에는 유흥이 반드시 필요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동시에 유흥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재미, 즉 취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딱히 좋아하는 게 없을까? 뭘 해봐도 그냥 그만 하고 확 빠져드는 게 없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보통 취미가 명확하게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배우고 즐기면서 발전해 가는 그 재미, 계속 늘어가는 재미,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서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더 취미가 없는 보다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가 많아진 거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해보면서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은 또 뭘 해봤는데 좀 잘 안 돼, 잘 안 늘어. 이래도 금방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더 해보려고 하고, 예전에 다른 거 했을 때도 처음에 잘 안 됐는데 계속 연습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연습의 시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근데 없는 분들은 이제 한번 해보고 재미없어, 힘들어, 계속 지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먹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베트남 쌀국수를 캐나다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베트남 현지 레시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곳인데, 쌀국수 그 고수향하고 그 고기 끓인 물하고 이게 고기 끓인 물이 아니고 그냥 그 수육이죠. 예, 그게 너무 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거의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쌀국수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번에 또 갔는데 두 번째 먹을 땐 괜찮더라고요. 예, 그냥 먹을만 하다 정도였고, 세 번째 가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쌀국수 좋아서 계속 가자고 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별로였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별로지만 한 번은 아니고 몇 번 해볼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취미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걸 같이 할 사람들을 늘 찾습니다. 친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동호회나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재미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떨어질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하자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가르치면서, 나보다 잘 못하는데 가르쳐주면서 또 뭔가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취미를 좀 즐기게 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악기를 배우게 되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커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주고 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예전보다는 취미생활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취미를 새로 배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손이 쉽게 가고, 자기한테 생소한 거는 사실은 시작해보는 게 되게 좀 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이라는 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름방학 때 어릴 때는 물에서 매번 잘 놀았는데도 깊은 물 쪽은 늘 무서웠고, 뉴스에 보면은 물놀이 사고가 매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괜히 까보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수영을 해볼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해병대에 가게 됐는데 훈련 영상을 보니까 그 전투 수영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 물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 훈련은 어떻게 하지? 잘 못하면 진짜 엄청 거기서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 걱정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그 구기 종목 이렇게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는 게 엄청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레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물에서 약수 냄새 나고, 보통 지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어두컴컴한 느낌이고, 별로였어요 진짜 시작할 때.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배워야 하니까 배웠는데, 강습 2번 갔는데 그 수영 강사분이 엄청 소리 지르고 저한테 잘 못한다고 엄청 핀잔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아이씨 하고 그냥 혼자서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저희 어머니가 수영을 되게 오랫동안 하셔서 수영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론적인 것들 배우고 혼자서 이제 연습을 했죠. 혼자서 연습하면서 저는 25m를 딱 건너가면 숨이 너무 찼어요. 너무 힘들던데. 근데 옆 레인에 보면은 할머니 분이 거의 쉬지도 않으시고 몇 바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뭔가가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영은 수영이 아니고 뭔가 그냥 이렇게 체력 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비밀을 알아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물이 편해진 아주 그 정확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서서히 이렇게 편해지고 발전된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겠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수영이. 제가 진짜 싫어했던 그런 장소, 분위기, 또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지루해 보였던 게 굉장히 재밌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연습을 해가지고 자유형 마스터하고 입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싱도 비슷한데요. 저는 어떤 이런 무술, 마샬아츠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래 겁이 많아서 어릴 때도 친구랑 치고받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때리는, 뭔가 상처를 주는 그런 기술을 연마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태권도장에 한 달 갔는데 재미없어가지고 그만뒀던 기억이 있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호주 가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운동은 좀 했거든요. 그냥 짐에 다니면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멤버십이 끝나가지고 새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복싱짐 이 찌라시를 봤는데 반값도 안 되게 쌌어요. 거기에도 이제 일반 장비들이 다 있고 이제 웨이트리프팅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똑같은 거 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가서 기본 동작을 배우는데 거울 앞에서 하거든요. 거울 앞에서 이제 자세를 딱 잡았는데 거울 속에 있는 제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날 딱 왔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제가 하루에 한 4시간씩 했어요. 회사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문 닫을 때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2주 만에 4kg를 뺐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게 많았는데 복싱하면서 제가 풀었던 게 되게 크죠. 그래서 복싱이 진짜 저를 그때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또 뭔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막상 해보고 배워보면 자기한테 정말 잘 맞고 재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한테만 있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근데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안 해보셨지만 한 3번 정도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작해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기가 뭘 더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새로 친구들 만나면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I'm sort of a guy who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그러니까 조금씩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게 친구 사귀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친구 사귀려면 보통 뭔가 공통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쉽게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로 대화를 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마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심심한 걸 잘 못 견뎌하고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하는 편이고 뭔가 하나 하다가 금방 실증이 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2-3달 하다가 할 때는 푹 빠집니다. 그러다가 2-3달 하고 나면 이제 재미가 좀 시들해지고 그러면 이제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딴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잘 맞는 것들은 지금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근데 뭔가를 많이는 하지만 잘하는 게 특별히 없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목표하며 살진 않잖아요. 뭘 하면 굉장히 잘하고 싶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걸 어디 써먹을 때도 있고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할 줄 알지만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시간 낭비,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랑 취미가 특별히 없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뭔가를 시작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요.
있고요. 그래서 제목도 프로페셔널 비기너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뭔가 비기너가 되는 데는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뭔가 전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정보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 초보자 수준이라서 제 비디오를 보시고 뭔가 시작을 하시게 되면 더 잘하고 싶고 그러면 더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보시면 진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더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영어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정보들을 좀 찾아봐서 비디오도 좀 보고 해서 영어 콘텐츠를 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뭘 배울 때 어디 강습을 끊거나 뭘 딱 장비를 딱 사거나 이러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 들이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배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장비들도 제가 DIY 그냥 혼자 만들어가지고 해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돈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걸 배워볼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경험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단은 투자가 돼야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딘가에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그걸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살 때도 기타를 좋은 거 샀어요. 맨 처음 배우면서도. 맨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부터 했구나. 네. 조금 해보고 할만하다 하고 나서는 그 좋은 기타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기타를 치고 있죠. 지금도. 네. 한동안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안 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기에 사는 게 적절한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중고를 구입하시면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고서 어쿠스틱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기타를 하다가 이제 기타 배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손도 아프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집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이제 넥도 휘고 뭐 녹슬고 이래가지고 되게 헐값에 파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때 그 국내 중저가 기타 회사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고 매물로 되게 싸게 많이 나오고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나 스케이트 타야겠다, 스노우보드 타야겠다 해서 장비 세트 구입하셨는데 바빠서 거기까지 못 가니까 헐값에 파시고 아니면 뭐 캠핑 장비 이제 다 세트로 샀는데 비싸잖아요. 보통 이제 1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디 못 가니까 이제 또 파시고 뭐 DSLR 카메라 가지고서 사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무거우니까 못 가지고 다녀서 결국 또 파시고 이러면서 손해를 되게 많이 보시는데 좀 몇 번 해보시고 그때 지르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들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지루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제가 취미생활 하면서 약간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취미생활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냥 취미생활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놀구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그 삶에서 그 나이대마다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보통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어릴 때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때고 그 시기 놓치면 힘들다. 그리고 나중에 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가정을 가지게 되거나 이랬을 때마다 뭔가 그 나이 때마다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운동선수다 아니면 뭐 아이돌이다 하면은 어렸을 때 뭔가 그 신체적 조건이 좋아서 그때 빠르게 배우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그 나이 때 해서 더 좋다는 거지 다른 나이 때는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는 그걸 어떻게 배워, 새로운 걸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때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후회가 되는 것들,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찾아가는데,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꼭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제목에 성공 얘기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모르겠어요. 뭐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자기 개발 쪽으로 이제 좀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책도 좀 더 팔고 강연도 좀 다니고 회사에서도 초청을 할 테니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행복해지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쪽으로 이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챕터가 놀이는 최고의 의사소통 훈련인데요. 소제목을 보면 사소한 재미로 자아를 확인하라, 다양한 재미의 가치, 소제목이 있습니다. 저것만 딱 봐도 사소한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예상이 되시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소개할 때 직업으로 많이 소개하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서 뭔가 그 사람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긴 하는데,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행운아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직업으로 자기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소개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뭐 하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고, 그것들을 해보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또 어떤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세세한 부분들, 제가 취미를 새로 시작했을 때 궁금했었던 것, 알아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진짜 자잘한 이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컨텐츠를 제가 뭐 유튜브를 하려고 뭐 생각을 해낸 건 아니고요. 원래 그냥 주변 친구들하고 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던 것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아무튼 인트로 영상이 되게 길었는데요. 인트로 치곤 너무 길죠? 보통 한 5분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길게 했고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